네, 청춘 고민 상담소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네, 매주 이 시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이십니다.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명사를 또 예. 직접 초청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네, 지난주에 잘 진행했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강연 직접 보셨어요? 알랭도 보통. 예. 네, 직접 보았죠. 그래서 저희도 또 하나의 또 단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서 굉장히 네. 기뻤어요. 네. 그래요. 그날 또 들으신 좋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그래요. 전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또 진아연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연입니다. 네, 오늘 시간 늦어서 좀 당황하셨다고요?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끝나고 남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오늘 또 들려주실지 굉장히 네. 기대가 되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과로에 맞서다입니다. 무엇에 맞서다. 무엇에 맞서다. 네. 글쎄요. 편견. 편견. 뭘까요? 편견에 맞서다. 저는 네. 악플에 맞서다. 이런 생각도 연예인다운 들고. 또. 네. 아연 씨는 이러면 안 되는데 공부에 맞서다. 쉽지 않으니까. 뭐 싫은 건 다 갖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예. 네, 뭔가요? 사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오늘 맞설 것은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에 맞서다인데요. 재밌겠다. 네, 자신의 한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한계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네, 뭐 한계의 뜻은 명확하죠. 네.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과 불가능을 명확하게 나누는 그 선이 바로 한계의 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네. 어떤 한계가 있으세요? 한계요. 네. 저 인내심의 한계가 맞아요. 그 말 진짜 많이 쓰죠. 네, 집에서 자주 좀 욱하는데 네. 인내심의 한계 느낄 때가 많고. 태진 씨는 어때요? 예. 아니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송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 이런 카메라나 스튜디오에서는 진행을 잘하는데 수백 명이 청중이 있으면 좀 울렁증이 아직도 있어서 잘하시면서. 그 맞서는 방법을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 아연 씨는? 저는 뭐 생각도 한계가 있겠지만 네. 가장 저는 체력. 아. 체력의 한계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평소 운동을 안 해서 네. 체력이 좀 약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네. 다들 기울일 텐데 좀 올바른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네, 맞아요. 저희가 한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여기까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바로 한계인데 저는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는 한계랑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는 한계는 자기가 직접 해보고 내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구나라고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고 생각하는 한계는 미리 짐작을 하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한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난 여기까지밖에 성장 못할 거야, 이것까지밖에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어떤 게 좋은 한계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앞에 나오는 성장의 차원에서 보면 경험한 한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어릴 때 경험했던 게 그 고향이 제주도여서 네. 뭐 잠수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놀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잠수하면은 이렇게 몇 초간 이제 버티나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뭐 3분 2초간 버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3분 3초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경험의 한계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계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칸을 찍고 나면 내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어서 뭐 쇠퇴하거나 뭐 퇴락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한번 이걸 깨보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 정말 내가 진짜 가보지도 않고 내 한계를 정해버린 일들이 막 지금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네, 네.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굉장히 또 성공한 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분들은 자신의 한계 도전에서 좀 그걸 뛰어넘은 분들이죠. 네, 그렇죠. 다들 이제 한계가 각자씩은 다 있었고 그 한계가 본인의 한계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한계, 가정적인 한계도 분명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의 스토리를 더 가치 있고 빛나게 보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인 거고요. 근데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그 한계가 굉장히 강력한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는데 그 뛰어넘게 한 가장 큰 요인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꿈. 사실은 한계를 보면은 두려움, 저항감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 저항감을 뛰어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꿈과 그 두려움의 대결입니다. 자신의 꿈의 크기가 이것보다 더 크다면 자연스럽게 뛰어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계를 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공하고 꿈을 달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난 못해, 난 안 돼, 난 그거 못해라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계속해서 좀 방송 지켜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
페이스 조절법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경기를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건데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한계를 정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꾸준히, 같아요. 그래서 예. 정말 낯속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게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정말 5년, 10년 했을 때 이제 대가로 인정받고 이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게 정말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젊은 분들은 정말 호흡이 짧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박이 나는 것만을 크게 바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은 뭐 연극 배우, 사진 작가, 기업가도 그렇고 꾸준히 하다 보면 되고 그 꾸준함이 그냥 꾸준하게 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화하라고 습관화하라는 것은 66일만 하면 된대요. 근데 목표를 자기 한계를 딱 66일만 하자 이것만 목표로 가지세요.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잉어가요. 네. 어항 속에 넣어놓으면 한 10cm밖에 자라지 못하는데 네.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한 1m까지도 자란대요. 그러면 스스로 한계를 넘는 것도 좋지만 아예 환경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작은 물에서 큰 물로 가본다든지. 좋네요. 네. 예. 맞아요. 사실은 그 잉어가 큰 이유는 한계에 도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한계에 도전했던 게 아니라 노는 물이 달랐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 그릇의 크기가 그쵸, 달랐던 그쵸. 거예요. 근데 정말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 또 중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그릇의 크기는 정말 다를 거거든요. 저희 창업한 친구도 한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 미국 시장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릇의 크기, 같은 환경에 들어서도 그게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는 물을 크게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거는 청년의 시기에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 설정한 그릇의 크기가 어찌 보면 평생의 그릇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글로벌하게 그릇의 크기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행, 사람, 독서, 간접 경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약간 탐욕적이라고 할 만큼 그릇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경험들은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분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 한계야라고 오늘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좀 맞아요.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없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한계를 깨는 거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떨어져 보면은 생각한 게 아니라 아,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한계를 두고 포기를 하거나 이 한계를 깨거나 그 다음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인지할 수 있게 된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비록 실패하더라도.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실제 청춘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고민 사연들 모아왔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첫 번째 사연부터 우리 아연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상담자의 실제 사연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한계를 느껴요. 26살 여성인데요. 전공과 상관없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산수나 논리적인 사고에 취약한데 일은 산수 쪽으로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에요. 슬슬 한계가 오는 것 같은데 일은 밀리고 부탁도 못하겠고 회사 출근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은데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 올려주셨는데요. 직장 다니다가 퇴직이나 이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의 고민의 또 근본을 보면 한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키가 170인데 175가 되고 싶다. 이 한계를 깨고 싶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불가능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네. 자기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하고 싶다. 이거는 한계를 깨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가능이에요. 사실은 이게 주어진 거고 주어진 사실은 운명 같은 겁니다. 이 주어진 조건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가서 그 아모레 파티라는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진정한 나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산수의 재능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의 주어진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은 그런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평생 불행하고 평생 잘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주어진 것, 이 운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이거는 한계가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다음 길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고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인 거네요. 네, 자신 한계를 인지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 사연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 고민 상담자의 실제 사연입니다. 자, 제가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 지망생입니다. 매일 연습을 하다 보면 제가 과연 데뷔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할 때가 많은데요. 데뷔하고 난 뒤 1, 2년 안에 사라지는 선배 가수를 볼 때마다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매일 춤 연습과 노래 연습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요즘에도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가수 지망생, 뭐 연예인 지망생들 많은데 사실 워낙에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쵸. 막연하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에게는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또 방송인이시니까 또 많이 공감하시고 또 이런 후배들도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말씀하셨는데 또 대표적인 공통점 중 하나가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 네.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연습생 시절에 그런 수련생 시절에도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성과가 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왠지 나는 이 분야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분에게도 지금은 사실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지루하고 고난이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자기 내면으로 잘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자기 확신이 있냐, 있는 분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걸 찾게 되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이런 한계를 깨고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달리기 보면 정말 신기한 경우 많거든요. 100m의 그 기록 단축이 계속 단축되잖아요. 세계 신기록이.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정말 이거는 인간의 한계라고 보는데 계속 단축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누군가가 이 7.4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7.3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사실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정말 대박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저런 사람들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의 사례들 보면서 저런 사람도 했으니까 저 사람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저 한계를 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성공한 사례를 보면 한계가 조금 보이더라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 한계를 느끼다 보면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정하는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 많다고 그래요. 취업준비생들 중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시간을 못 지켜서. 네, 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사실은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세우고 나면은 이런 작은 거에 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하는 시간 못 지키면 자기 꿈을 못 이룰 것 같고 자책감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도 이런 걸 지키면 또 잘 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공부를 이 시간을 하면은 잘 되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이 아니라 되게 표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해서 그래요. 억지로. 취업 준비, 뭐 입시 준비, 뭐 자기가 꿈을 향한 준비 이런 것도 때가 되니까 억지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해서 그렇지 근본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하고 싶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몰라서 정말 내적인 이유를 찾으면은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한계를 띄우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예. 그냥 하고 싶어서 하게 되고 그 이유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네. 취업 준비생은 특히 그래요. 대학 4학년이니까 취업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왠지. 그래서 이럴 때 그냥 1년간 세계 여행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진짜 내적인 이유를 찾아서 하면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직업, 직장 이런 거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런 작은 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내적인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 맞습니다.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여러 가지 한계의 경험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인이 경험하신 한계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사실은 뭐 지난주에 저희가 섭외했던 연사도 그렇고 예.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뭐 글로벌 연사를 섭외하고 회사도 이렇게 해나가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정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라는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계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섭외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어? 저는 반대로 그게 왜 불가능하지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되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비용을 들여서 그런 사람을 섭외한다는 게. 또 저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찾아서 막 했던 거예요. 그냥 막 아는 사람 다 찾고 이렇게 해서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한계를 깼던 건 거죠. 뒤돌아보니 저희가 할 수 없는 한계였었던 건 거예요. 저는 한계를 잘 인지하거나 아니면 한계를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껏 꿈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한계를 모르고 한계를 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고민이실 텐데 이 한계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서 현명한 지혜를 좀 오늘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춘들에게 한동훈 대표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학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린 시절 돌아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내가 불가능하다 한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반대로 그런 생각하면 지금 내가 불가능하거나 한계라고 생각하는 일도 3년 후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가 그랜드 마스터클래스 진행하면서 들었던 정말 인생 깊었던 이야기인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이 되면은 이 고난과 이 한계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허덕이게 되고 그러면 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인생의 감독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한계를 바라볼 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네, 있겠네요. 우리 이런 한계를 보면 더 되게 정말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란 하나의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스토리다. 뭐 한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고 3년 후의 시각에 봤을 때 주인공은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이런 시각으로 한계를 좀 넘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인생의 감독이 되어서 한계를 오히려 되게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이 되어라. 너무나 또 와닿는 네. 이야기 오늘 또 해주셨는데 아연 씨도 오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나요? 한계를 넘는 것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아요. 그렇죠. 제 인생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남았는데 몇 편의 영화를 찍게 될지 멋있는 말을 남겨봅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네.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살면서 좀 스스로 이제 금기어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 그거 못해요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시면 꼭 저를 혼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한동훈 대표님 진아연 캐스터와 함께 한계에 맞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큰 성장 이루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여러분의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춘 고민 상담소에 글을 올려주실 분들은요.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사이트를 찾아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